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굶주린 백성들이 길가에 쓰러질 때 누군가는 한양 바닥에 은괴를 쏟아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왕조차 벌벌 떨게 만든 조선 최대의 피자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부동산 전쟁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양은 더 지독한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고는 비어 있는데 권세가들의 집 마당에는 돈 냄새가 진동했지요. 그들은 전란의 혼란을 틈타 왕실의 피자금을 가로챘고 그 돈으로 한양의 핵심 요지를 사들이며 자신들만의 경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의정 박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은 이 씨의 나라가 아니라 박 씨의 지갑이라 조롱하며 왕권마저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심지어 중전 김 씨와 손을 잡고 권례의 모든 자금줄을 틀어쥐었지요. 왕은 이름뿐인 통치자였고 실질적인 왕은 돈을 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문이 멸문당한 뒤 이름 없는 직관으로 살아가던 이현입니다. 그는 풍수지리를 이용해 한양의 땅값을 주무르는 척하며 박철민의 신임을 얻었지만 사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철민이 불법으로 축제한 비자금의 위치를 찾아내 그들의 심장을 쏘는 것이었죠. 조력자 수건 최 씨의 도움으로 궐안의 비밀 장부 조각을 모은 이현은 마침내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박철민이 만대에 털어부르며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거대 저택 지하가 바로 빼돌린 왕실 비자금이 잠든 거대한 창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철민에게 이곳은 만년의 복이 깃들 명당이라며 더 많은 재산을 그 지하로 모으게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왕의 행차를 그 저택 앞으로 이끌어내 박철민의 사금고를 세상 밖으로 통째로 끄집어냈습니다. 금괴와 장부가 쏟아져 나오던 날 일국의 정승이었던 자의 권력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결국 그 거대한 비자금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변해 한양 저작거리에 뿌려졌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백성의 눈물을 먹고 자란 탐욕은 제풀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조선판 돈의 전쟁, 이현의 복수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땅과 백성은 남지만 부당한 권력은 반드시 그 흔적조차 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한양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나라는 파탄났고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는데 이상하게도 권력자들의 집 담장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거든요.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버티는데 대궐 안팎에서는 정체 모를 막대한 비자금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왕의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던 그야말로 탐욕이 이성을 잡아먹은 시대였죠. 이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이현입니다. 한때는 잘나가는 명문가 자제였지만 권력 싸움에 밀려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지금은 한양 바닥에서 땅을 봐주는 직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 내 가족을 죽이고 땅을 앗아간 자들을 향한 서슬 퍼런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현은 운명처럼 폐위된 왕족의 비밀 장부 조각을 손에 넣게 됩니다. 거기엔 한양 땅 어딘가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왕실 비자금의 위치가 적혀 있었죠. 이 돈줄을 쥐고 흔드는 실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영의정 박철민과 중전 김 씨였습니다. 이들은 비자금을 은닉해 왕의 친정을 막고 조선을 자신들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요. 이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박철민의 신임을 얻어 그의 전용 직관이 됩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그들을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기 시작하죠. 사실 박철민이 만대의 복이 깃든 터라고 믿으며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은 화려한 저택 지하가 바로 그가 훔친 왕실 비자금을 숨기기에 가장 완벽한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사건이 절정으로 치닫던 날 이현은 목숨을 걸고 이 비자금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합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하고도 허망한 상황을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성 안의 재물은 모두 권력자의 집으로 흘러들어가고 국고는 텅 비어 백성의 곡소리가 하늘을 찌르니 이는 나라의 망조가 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록의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수만 명의 고열을 짜낸 박철민의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현은 왕의 행차를 박철민의 저택 앞으로 교묘히 유도했고 그 지하 비밀 창고가 열리는 순간 한양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은괴와 불법 문서들 앞에서 영의정의 권세는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막대한 돈은 국고로 환수되어 전란에 지친 백성들을 살리는 구휼미로 쓰이게 됩니다. 복수를 완성한 이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갈 기회가 왔지만 그는 미련 없이 패철 하나만 챙겨 다시 이름 없는 직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결국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흩어지지만 백성들이 딛고 선 이 땅만큼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조선판 비자금 전쟁,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탐욕으로 쌓은 성은 결국 자신이 판 구덩이에 무너진다는 이 오래된 교훈,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지 않나요? 박철민의 전용 직관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이현은 치밀하게 설계된 경제적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박 대감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죠. 대감, 지금 한양의 기운이 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창고를 짓고 재물을 묻으셔야 가문의 운세가 천년을 갑니다. 라고요. 탐욕에 눈이 먼 박철민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전국 각지에서 긁어모은 은괴와 뇌물을 그 지하 비밀 기지로 집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한 돈 모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현은 조력자 수건 최 씨를 통해 권례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있었는데요. 중전 김 씨가 왕실 비자금을 빼돌리는 루트와 박철민의 자금 세탁 경로가 만나는 골든 타임을 정확히 계산해낸 겁니다. 마치 현대 스릴러 영화에서 해커가 은행 전산망을 털듯 이현은 조선의 실물 경제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들의 돈줄을 서서히 조여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한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중전은 왕이 친정을 시작하려 하자 비자금을 더 깊숙이 감추려 혈안이 됐고 박철민은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해 궁궐 곳곳에 첩자를 심어 압박을 가하는데요. 이 둘 사이의 이권 다툼이 격해지면서 한양의 물가는 폭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기괴했는지 아십니까?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도성 안의 물가가 치솟아 쌀 한 말에 은 한 냥이 넘어가니 백성들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그러나 권세가들의 집에서는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 대궐 밖의 비명은 구중궁궐에 닿지 못하였다. 실록의 이 무미건조한 문장이 들리시나요?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권력자들은 지하 창고에 은괴를 쌓으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은괴 성벽이 사실은 이현이 설계한 폭발 직전의 화약고였다는 사실을요. 이현은 박철민의 사가가 조선에서 가장 거대한 범죄 현장이 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과연 자신의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승리의 축배를 들다 그대로 몰락하게 될까요? 이제 판은 짜였고 주사위는 던져진 겁니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도박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의정 박철민, 이 노련한 여우가 결국 이현의 꼬리를 잡고 만 겁니다. 내 밑에서 땅을 보던 놈이 사실은 내 목을 노리는 칼이었다. 박철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현을 역적으로 몰아 당장 사지를 찢어 죽이려 혈안이 됐는데요. 그 순간 이현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비웃으며 마지막 카드를 던집니다. 대감,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만대의 터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전하께서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이현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집터가 명당이라던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그곳은 사실 과거에 역병으로 죽은 이들을 몰래 파묻었던 흉지 중의 흉지였고 이현은 그 원한 맺힌 땅 위에 박철민의 탐욕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이때의 상황 정말이지 소름 돋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대신에 집 지하에서 쏟아져 나온 은괴와 보화가 궁궐의 담장을 넘칠 정도였으며 그 부정한 재물의 향기가 도성 전체를 진동케 하니 왕이 친히 국문하며 통곡하였다. 탐욕이 빚어낸 이 기괴한 풍경에 온 백성이 혀를 내둘렀다.
실록에 적힌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 느껴지시나요? 왕조차 믿지 못할 만큼 그 지하 창고에는 나라 하나를 사고도 남을 돈이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한 왕의 명령으로 박철민의 집 마당이 통째로 뒤집히던 그날, 은괴 성벽이 무너져 내리며 그가 평생 쌓아온 권세도 함께 매몰됐습니다. 박철민은 자신이 훔친 돈더미 위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고, 중전 김씨 또한 가문이 몰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죠. 이현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드디어 가문이 원수를 갚고 빼앗겼던 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인 그 금은 보화를 본 이현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복수 끝에 마주한 그 거대한 부가 과연 그에게 행복을 주었을까요? 이제 이 모든 광기 어린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풍이 지나간 한양의 아침은 기가 막힐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박철민의 집 마당에서 쏟아져 나온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현은 그 재물을 단 한 푼도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에게 간청해 전란으로 부모를 잃고 굶주린 아이들을 위한 구휼 자금으로 전부 돌려버렸죠. 결국 조선을 뒤흔들었던 그 화려한 비자금은 쌀 포대가 되어 백성들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권력을 움켜쥐려던 박철민은 결국 자신이 판 비밀 지하 창고에서 끌려 나와 유배길에 올랐고, 중전 김씨 또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이 실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모든 소동이 끝난 뒤의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부정한 재물은 본래의 주인인 백성에게 돌아갔으나 그 재물을 탐하던 자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오직 텅 빈 터만이 남아 진화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기록은 참 냉정하죠? 만대의 영화를 누리겠다던 그 땅이 결국은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터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허무하지 않나요? 복수를 마친 이현 역시 권력의 단맛을 뒤로하고 다시 이름 없는 직관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양 도성도를 품에 넣고 유유히 성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홀가분해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땅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그리고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땅 밑에 숨겨졌던 이 기괴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소름 돋는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판 잔혹범죄의 끝판왕, 왕의 여자를 사랑한 내시의 치명적인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요.